피지가 모공에 그대로 박혀있죠. 딱딱해진 결정이 되어서 모공을 꽉 채우게 되는데요. 즉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드름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먹이 창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귤 껍질처럼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프로피부 집착러 피부과 의사 김보선입니다. 저희 프로피부 집착러 채널에서도 여드름 흉터 시술 관련 영상을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댓글에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여드름 흉터 때문에 앞머리 내리고 다닌다, 그런 구독자님도 계셨고요. 붉은 여드름 자국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댓글 보면서 여드름 초기에 관리하는 방법을, 그리고 특히 홈케어, 돈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고요. 피부과에 내원할 수 없는 응급 상황,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드름 홈케어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쭉 따라와 주세요. 여드름 홈케어 첫 번째는 바로 뭐니 해도 세안입니다. 세안을 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요, 피지가 모공에 그대로 박혀있죠. 딱딱해진 결정이 되어서 모공을 꽉 채우게 되는데요. 즉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드름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먹이 창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귤 껍질처럼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반대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피부 번들거림을 없앤다고 해서 하루에 4-5번씩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세안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근데 피부에는 이 피부를 보호하는 정상각질층이라는 이불이 있어요. 너무 잦은 세안은 이 정상각질층을 손상시키게 되어서요, 피부 장벽을 약해지게 하고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여드름균이 피부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몇 회 세안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의 세안을 기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피지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빡빡 문지르면서 세안하시거나, 남성분들의 경우 고체 형태의 비누나 클렌징 발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뽀드득하게 개운할 정도로 그렇게 씻겨지는 클렌저 같은 경우는 피부의 pH에 잘 맞지 않는 알칼리성 세안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와 산성도가 맞지 않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세정력이 강한 성분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아침에는요, 약산성의 폼 클렌징 세안제로 부드럽게 노폐물 정도만 세안해 주시고요. 저녁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유분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잘 남지 않도록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에 대한 내용은 모공 홈케어 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징 제품 선정하실 때는요, 클렌징 오일 타입 그리고 젤 타입 등을 추천드리는데요. 클렌징 워터는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좀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피부가 예민한 경우나 아니면 가벼운 세안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클렌징 오일 타입은 피부에 오일 잔여물이 일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모공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중 세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 케어 두 번째는요, 바로 수분크림이나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기인데요. 여드름 고민으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께 어떤 제품 사용하냐 이렇게 여쭤보면 의외로 기초 제품에 되게 소홀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성 피부라서 오히려 유분이 많아서 수분크림 바르면 좀 답답하다, 뭐 이렇게 안 발라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여드름이 다시 쉽게 유발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제품을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드름 피부 치료를 위해서 이 피지 조절제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분크림을 제대로 발라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 수분크림을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논코메도제닉, 모공을 덜 막는 제품을 파악을 해서 그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핵심은요,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서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는 거고요. 선택해야 하는 성분에 있어서는 보습 제품의 경우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성분인 세라마이드나 펩타이드, 그리고 비타민 E나 감마 리놀렌산, 소디움 하이알루로니네이트 등이 함유된 수분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부 장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울긋불긋하고 울퉁불퉁한 각질층,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런 경우는 재생이 잘 안 된 상태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 피부과에서 레이저 후에 바르는 재생크림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재생크림에는 EGF 성분이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벽 재생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단 여러 성분이 함유된 무거운 타입의 재생크림보다는요, 제형이 가볍고 주요 성분만이 고함량으로 함유된 재생크림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 홈케어 세 번째는요,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를 위해서 매일매일 각질 패드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럽젤을 사용을 하거나 각질 제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의외로 너무 잦은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나 바하나 파하 성분이 들어있는 저자극 토너나 클렌징 제품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주 1회 정도만 스크럽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속상한 게, 보통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피부가 위생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더 강한 세안, 더 강한 세정제, 더 강한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부가 지저분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생각하고, 여드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찰이 좀 부족한 게 핵심이니까요. 적절한 세안으로도 악화되지가 않으니까 각질 제거에 하신 분들 조금은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왜 내가 여드름이 반복될까에 대한 것은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피부과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더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드름 홈케어 마지막은 바로 여드름을 잘 짜기인데요. 사실 여드름은 병원에서 압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여드름을 근데 잘못 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부에 이제 존재하는 균은 피부 상재균이라고 하는데, 사슬알균이나 포도알균 등의 잡균들이 여드름 우리가 짠 부위가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쉽게 침투하게 돼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더더욱 여드름 흉터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여드름 흉터 한번 생기면 아시죠? 없애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압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집에서 압출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여드름 잘 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드름 압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다시 옷을 좀 갈아입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드름을 좀 짜려면 깨끗한 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손에서 세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 제대로 씻고 멸균 장갑 착용해 주시고 압출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원내에 있는 코메도라고 하는 압출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보통 올립땡이나 다이땡 이런 데서 뭐 1,000원, 2,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소독을 제대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멸균된 바늘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봉이랑, 그 다음에 연고, 항생제 연고, 그리고 듀오덤이라는 패치, 그리고 알코올 뭐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알코올 수압 일회용으로 뜯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다행히 여드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여드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압출하고, 그 다음에 뒤에 후처치까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소독을 좀 해주시고요. 자, 멸균된 바늘을 오픈을 해서
눌렀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만 압출하시는 거예요. 뭐 좁쌀이라든지 만지면 딱딱해서 분비물이 없을 것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괜히 건들면 여드름 자국만 남고 다시 또 생기고 옆으로 퍼질 뿐이니까 눌러서 터질 녀석들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 한번 따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지침 놓듯이 아주 얕게 구멍 하나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압출기를 사용을 할 때 너무 이렇게 해서 쭉 그으시면 피부에 자국이 남고 멍이 들거나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쭉 누른 다음에 꾹 눌렀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쭉 살짝만 밀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비물이 살짝 이렇게 맺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압출하고, 압출하실 때 주의점은 너무 많이 압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딱 나올 만큼만, 그 정도만 터뜨려서 나올 만큼만 뽑는 거지 끝까지 내가 다 뽑아내겠다 하면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옵션이 있어요. 항생제 연고를 바를 것이냐, 아니면 연고를 바르면 또 이제 패치가 미끄러지니까 잘 안 붙잖아요. 아니면 두 개 다 하고 싶다. 그럼 연고 바르고 한 30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이 패치를 붙여서 마감을 해서 외부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패치만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압출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절대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의 세균으로 인해서 2차 감염까지 생기게 돼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흉터가 생기고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솔직히. 그러면 그냥 피부과 내원하셔서 압출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염증이 심하다 그럼 염증 주사까지 맞으셔서 좀 빨리 급하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 4가지 홈케어 말고도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항상 상담할 때 강조하는 생활습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드름 유발하는 유제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즉 밀가루로 된 음식,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음식, 슈가가 포함된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손으로 절대 얼굴 만지지 않기입니다. 당장 올라온 여드름을 짜서 해결해주고 싶은 우리 구독자분들 마음 10분 제가 이해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본 그거, 여드름은 다시 꼭 올라온다, 옆으로 옮긴다 이니까요. 손으로 짜거나 뜯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알려드린 홈케어로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피부과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 받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드름은 악순환의 반복이고 또 흉터가 남으면 영구적으로 차곡차곡 누적돼서 평생 거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드름 케어는 정말 초기에 제대로 진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